그런데 이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있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 수혜 기업이냐? 무슨 집에서 반도체 배달시켜 먹었냐? 이번에는 코로나2 공유제라는 걸 들고 나왔어. 이낙연이 한 말인데 진짜 피곤하다. 무슨 맨날 이렇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만들어내냐. 끊임없이. 진해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래.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낙연은 코로나 양극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야. 이런 식의 양극화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시작됐어.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소득 격차가 계속 증가해 왔다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원래 그랬어. 모든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 거짓말이야. 특히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이지. 자산 양극화 누가 역대 최고로 극대화시켰냐? 문재인이야.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자산 격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시킨 거 문재인이야. 코로나랑 관계없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낙연은 지금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정확한 표현은 양극화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양극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가 아니야. 자산 격차를 확대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우리 더민당이, 문재인이 자산 격차를 확대해냈습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봐. 유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맨날 써먹는 레토릭이야. 토 나오는 레토릭.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지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지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도 이야기 안 하고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겠지. 쟤네가 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 두세 명이 열심히 떠들면 활발한 논의야. 걔네들이 유럽에 있었으면 유럽에서 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야.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이 얘기에는. 얘네들이 이런 식의 레토릭을 정말로 많이 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말은 자발적인데 이미 여당에서는 이 기업들 명단이 나와 있다는 거야. 이름이 정해져 있대. 대상 기업이 카카오, 배민, 이 언택트 분위기에서 매출이 늘어난, 이익이 늘어난 기업이라는 거야. 여기들이 뭐 음식 많이 시켜 먹고 하잖아.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덕을 봤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대상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있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 수혜 기업이냐? 무슨 집에서 반도체 배달시켜 먹었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코로나로 소득이 늘어서 그걸 공유하겠다. 이게 아닌 거야. 그런데 이낙연 혼자가 아니야. 정세균도 며칠 전에 비슷한 말을 했거든.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낙연이랑 정세균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2 공유제를 꺼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자, 방역은 실패했어. 완전히 실패했다고. 방역 지침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덕분에 자영업자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어. 이 모두가 애초에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다면, 전문가들의 권고를 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야. 이번 사태는, 이 코로나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정부 책임이라고. 정부가 잘못해서, 실제로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만을 봐라. 대중 의존도가 그렇게 높으면서도 시작하자마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국경을 닫았어. 지금 대만 어떻게 됐니? 세계 최고 방역 국가야.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했어. 우리처럼 말도 안 되는 짓 아무것도 안 해놓고 K방역 홍보에다가 1200억 원씩 쓰고 있는 그런 짓을 안 하고도 전 세계가 대만을 칭송하고 있다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만처럼 되지 못한 이유, 우리나라가 대만처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니?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정부야. 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이제는 아예 벌금을 내던가 말던가 나는 가게를 열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 와서 차라리 날 끌어가라. 죽여라. 이러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이 오죽하면. 그런데 이 와중에도 돈 번 사람이 있다. 돈을 더 번 사람이 있다. 라고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책임은 코로나 탓이야. 누군가는 벌었네? 그냥 손해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는 거네? 무슨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네? 그리고 그 이익을 본 사람들이 우연히도 다 대기업이네? 그러면 이제 그 분노는 대기업으로 쏠리는 거야. 우리나라 특유의 다 같이 잘 살자, 혼자만 먹으면 쓰나 정신이 발동되는 거지. 정부는 그냥 앉아서 저는 이런 불평등 상황에서 공정을 위해 노력하고 이따위 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라고. 남의 돈을 빼먹는 게 공정인가? 아니야. 그건 공정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공정이야. 그게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결국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겠어? 대기업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나눠줬어. 그러면 지들이 서민 살린 거야. 지들이 덕을 쌓은 거라고. 남의 돈으로. 그냥 편가르기 아니야? 그치. 그게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절반이잖아. 편가르기. 지금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본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 가능한지가 굉장히 궁금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제는 근거 가지고 이야기하냐? 얘들이 언제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디? 아니야. 경영 성과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를 해. 거시적 요인도 있고 미시적 요인도 있고 미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한다고.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조가 자주 이런 논리를 내세운단 말이야. 회사에 손해가 났어. 그래서 성과급을 못 받아. 손해가 났으니까 성과급을 못 받지. 그런데 이러는 거야. 경영은 경영진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우리한테는 성과급을 내놔라.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그렇게 치면 지들이 일 잘해서 불량률 낮은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그러면 이거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됐을 거야. 이익을 봤을 수도 있어. 지들이 잘못해서 망한 걸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거야? 아니란 말이야. 너도 마케팅을 배웠으니까 알잖아. 마케팅의 성과는 측정할 수 없지. 측정할 수 없잖아. 왜냐?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어. 그리고 매출이 늘었어. 아, 뭔가 늘긴 늘었다. 그런데 과연 이 늘어난 매출에서 이번 마케팅, 이번 광고로 인해서 증가된 매출, 증가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정확히. 추정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측정은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네? 그럼 돈 뱉어라. 얼마를 뱉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게 얼만데 그걸 측정할 수 있냐? 없잖아. 작년보다 증가분은 전부 코로나 특수인가?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은 2020년 내내 놀고 있었냐? 아무것도 성장 못 시키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은 그냥 쇼라고. 삼성전자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이익 공유라는 개념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돈 많은 놈이 돈 내놔라. 우리 돈 다 떨어졌으니까 니들은 돈 벌었네.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자. 고통 분담하자. 국민들한테 그 돈 나눠주자. 우리가 뺏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냥 이 개념만 남은 거라고. 코로나 특수를 본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선심은 우리가 쓰겠다. 국민들한테 생색은 우리가 내겠다. 삼성 주주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내 덕을 쌓겠다. 우리가 당신의 표를 사겠다. 삼성 주주의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자발적인 거고 사실상 준조세인 거네? 우리나라는 준조세를 원래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나라야. 우리나라 기업에서 뜯어가는 준조세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 전체 세액만큼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뜯어가고 있다고 기업들로부터. 일종의 자리세인 거지. 여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이런 거. 이미 통과된 기업 3법 그리고 처리 중인 중대재해법도 있고 최고 경영자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2200개나 되는데 아니 정치권에서 정부 여당의 대표가 자발적이라고 말을 해도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들릴까?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들리겠지. 예전에 국정조사를 할 때 원래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이런 걸 하면 기업 총수들을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기업 측에서는 총수가 거기 출석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왜냐?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하려는 게 뭐냐면 호통치려고. 국회의원이 기업 총수한테 호통치려고 그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기업 총수들을 그 자리에 부르는 거야. 그때 하모라는 의원이 LG 회장한테, LG 총수한테 대고 소리를 쳐. 정부가 돈을 내라고 한다고 왜 내냐? 그걸 다 내면 어떻게 하냐? 왜 다 내고 있냐? 그러니까 그 기업 총수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입법을 해서 막아주십시오. 입법을 해서 막아달라고. 오죽하면 대기업의 총수가, 그룹 총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정치꾼들 앞에서 처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정의당은 아예 이걸 가지고 법을 발의해버렸던데. 국힘당도 여기에 반발을 했어. 이거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정의당도 여기에 반발했어. 정의당은 왜 반발했냐면 이게 너무 안일하다는 거야. 안이하고 감상적이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감상적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돈을 뱉어내게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요. 강제로 빼앗아 와야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되겠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러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이건 강도 아니냐 그냥? 법안 제안 이유가 이래. 일부 고소득 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 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까지 2020, 2021, 2022년까지 3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이 늘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거야. 그 법이야. 내용을 보면 진짜 끔찍해.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내국인이, 외국인한테는 해당 안 돼. 내국인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증가했거나 소득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내국 법인이 외국 회사엔 해당 안 돼. 직전 연도보다 소득이 50억 원 이상 증가하면 그 소득, 증가한 소득에 대해서 5%를 추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거보다 돈을 더 벌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소득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내국 법인에게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5%를 더 물리겠다는 거야. 소득세나 법인세를 5%나 더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이익 공유가 아니야. 코로나로 증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와중에 너 돈을 더 벌었어? 그러면 뱉어내. 내놔. 이러는 거라고. 소득 1억 원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 소득에 대해서 5%를 더 물린다는 거야. 이낙연이 칼만 안 든 강도라면 얘네는 실제로 칼을 든 강도인 거야. 사회연대 원리 차원. 사회연대 원리 차원은 대체 뭐 말라 뒤진 차원인데 이건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야. 공산주의 이상이야. 이건 강도주의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기 힘든 사람이 있네. 내가 좀 힘드네. 그러니까 더 내쇼. 한 손에 칼을 들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더 내쇼. 번 거 뱉어 내쇼.